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DB와 관련된 트랜잭션 처리를 하다 보면 동시성 충돌이라는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성 충돌이 무엇이고 EF 코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성 충돌은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나 자원을 변경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해치는 문제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동시성 충돌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경우에 발생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서로가 소유한 자원을 대기하고 있을 때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이거 데드락이라고 하죠. 읽기 쓰기 충돌이라고 해서 한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읽으려고 할 때 다른 트랜잭션이 이미 그 데이터를 변경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쓰기 쓰기 충돌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일한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 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일한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할 때 하는 저 문제, 동시성 제어 문제는 대부분 아마 저 문제가 많을 거예요. 쓰기 충돌. 하나의 필드를 동시에 변경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적절한 동시성 제어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한 기법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우리 EF 코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EF 코어는 이제 동시성 충돌이 비교적 드물다고 가정하고요. 낙관적 동시성을 구현합니다. 낙관적 동시성이란 건 뭐냐면 그 데이터를 미리 잠그지 않고요. 오류를 그냥 아예 발생을 시켜버려요. 어떤 그 동시성 필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필드가 이전에 저희가 가져왔던 get으로 가져왔던 필드와 이제 업데이트 하려는 순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본단 말이에요. 그 필드가 다르다 라고 하면 이거 누군가 수정했네, 내가 가져왔는데 라고 인식을 하고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걸 보고 뭔가 작업을 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는 거죠. 동시성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낙관적 동시성을 구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비관적 동시성이라고 해서 아예 그 동시성 잠금을 해버립니다. 미리 그 필드 자체, 그 로우 자체를 잠금을 해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 다른 그 클라이언트나 이런 쪽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EF 코어는 낙관적 동시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코드 한번 보시면 제가 유저의 아이디, 네임, 패스워드, 에이지, 이메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모델 하나 만들었어요. 유저 모델 만들고 피처에서는 이 유저의 애드 업데이트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만 볼게요. 업데이트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 업데이트를 보면 업데이트에서 DB 업데이트 컨커런시 익셉션이라고 있죠. 이게 발생하도록 할 건데 실제 지금은 이 DB 업데이트 컨커런시 익셉션이 발생 안 할 거예요. 자, 일단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면 빌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실행해 보면 자, 아주 간단하게 유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유저 만든 거에서 뭔가 처리를 해보고 이게 실제적으로 낙관적 동시성을 EF 코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일단 포스트로 테스트2 하고 에이지는 3 그리고 테스트2라고 하고 익스큐트 한번 해볼 거예요. 정상 처리됐죠? 자, 그리고 이 테스트2하고 업데이트 익스큐트를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저희가 execute SQL 라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DB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미 age-1이 실행이 돼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3이란 값을 넣었지만 여기에선 2가 됐고요. 다시 여길 통해서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원래대로라면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age는 항상 그냥 2일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한 번 마이너스 된 것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리밋 같은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여기는 그냥 단순히 age를 가지고 처리했는데 리밋 같은 경우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맥스 리밋 만들어 놓고 계속 마이너스 거래할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내가 맥스를 100으로 해놨는데 실제 거래는 120건이 일어나 있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시성 충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래 업데이트 했을 때 업데이트하고 세이브 체인지 했을 때 여기로 가야 해요. 왜냐면 여기서 변경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테스트2의 값은 지금 2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성 토큰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동시성 토큰을 적용하는 게 아까 이 유저 모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모델 유저에서 이 버전 보이시죠? 여기를 타임스탬프를 넣어주거나 또는 이 db 컨텍스트에서 이 로우 버전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거를 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저희는 로우 버전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여기를 막아놓고, 자, 이 상태에서 해보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이미 해버렸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지울 거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크레이트를 다시 하고요. 자, 이니셜 크레이트 다시 하고요. 업데이트해서 db를 적용을 할 텐데 EF 코어 테스트라고 지금 MySQL에 이미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 드랍 스키마이겠죠. 네, 업데이트 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 컨커런시 토큰에 대해서 이 MySQL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값을 처리해 놓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값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스키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미 만들었죠, 저희가. 그럼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그 업데이트 관련된 부분에서 이 컨커런시 체크 익셉션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일단 값을 넣어야 되니까, 자, 아까처럼 test2 그리고 age는 3 그리고 test2 라고 해서 넣겠습니다. 우리 이메일을 갖고 체크를 하고 있으니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test2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업데이트 할 때, 자, 에러가 났죠? db 업데이트 concurrency exception.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처리를 하는 중에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지금 갖고 왔던 값하고 지금 처리하려는 값하고 뭔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오버라이트 할 수 없도록, 업데이트 할 수 없도록 지금 익셉션을 낸 거예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가 이걸 캐치해가지고 익셉션을 내준 거죠. 자, 그러면 익셉션이 나면 여기에서 해당 엔트리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엔트리 정보를 가지고 그 엔트리 안에, 자, 유저가 있죠. 유저 아이디 뭐고 이게 모디파이드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또 이 안에서 유저일 경우만 현재 값을 가져와서 다시 데이터베이스 밸류로 가져오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아래쪽에 쭉 가시면 다시 이제 age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ge가 있을 때까지 돌려볼게요. 자, 그럼 age에 와서 age의 값이 0보다 크다면 한 번 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면 지금 갖고 왔을 때 아마 이 값이 이미 2일 거예요. 2. 저 위에서 이미 수정을 했기 때문에 Shift F9를 눌러가지고, 자, 밸류를 보시면 2가 됐죠. 원래 처음에 저희가 갖고 왔을 땐 3이었는데 이 업데이트 이 구문에 의해서 2가 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주면 이제 값은 1이 됐을 겁니다. 제가 조금 코딩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파일문으로 이 try catch 부분을 한번 감싸주고요. 여기 업데이트 세이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 처리됐으니까 브레이크 하도록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앞쪽에서 했던 유저 있잖아요. 이 유저 부분이 여기에서 변경되고 나서 다시 세이브 체인지를 한번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제가 while문으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자, 이건 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와서 세이브 체인지 했는데 또 db 업데이트 컨커런시 익셉션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정상이면 그냥 브레이크 해버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실행이 될 테고, 여기에 유저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 테스트 2라고 넣으시고요. execute 하시면 걸리죠. 자, 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번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파일문 때문에 위로 올라오겠죠. 이때 유저의 값을 보면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넣었던 이 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MySQL의 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하면 또 여기에서 한번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이 db 업데이트 컨커런시 익셉션이 걸리는데 이때 이제 리밋 체크를 한 번 더 해서 throw new exception이 나가게 될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execute 한 번 더 하면, 자, 그러면 여기 걸릴 테고요. 자, 여기 왔죠. 여기에서 throw new exception에 의해서, 자, throw해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성 충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MySQL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자, 항상 그렇죠. 자, MS SQL 같은 경우에는 SQL 프로바이더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EF-core 프로바이더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MySQ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게 이 녀석이에요. 보멜로. 근데 이거 말고 오라클에서 정식으로 배포하는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 녀석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누계 패키지 가서 MySQL 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자, MySQL 이 녀석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고 있죠. 이 녀석 2024년 1월 16일 날 한 녀석인데요. 뭐 이 녀석이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으로 하게 되면 저런 컨커런시 체크에 대한 구문들이 전혀 먹지 않아요. 아마 프로바이더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7.0 버전 7점 몇 버전에는 이걸 적용을 했었단 말이죠, 얘들이. 근데 또 8.0 버전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 뭐 좀 오류도 안 나고 컨커런시 체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이 포멜로로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얘들도 버전업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오류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이 단내 8.0 나온 지가 작년 11월이니까 지금 벌써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MySQL 쪽에다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멜로 요 엔터티 프레임워크와 MySQL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